이제 한 대. 네, 안녕하세요.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고요.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모두들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전쟁과 내전은 끊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서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대가 자국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겨누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쁜 일들만, 우울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페미니즘 같은 가치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아랍의 봄,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펼쳤던 미투 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더 참담합니다. 탈레반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10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자리에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됩니다. 참가하신 참가자분들, 기자분들은 꼭 마스크를 야외지만 내리지 말아주시고요. 발언자들이 3명이 차례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제가 나와서 발언자들을 따로 소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발언자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은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뒤이어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님의 발언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이시고 전 한국 JTS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원팀장이신 유정길님께서 발언을 이어주실 겁니다. 발언이 다 끝나고 나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과 그리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하 간사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나서는 시민사회단체 서신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국회에서는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난민들을 옹호하는 단체 연대체인 난민인권 네트워크에서 나왔고요. 사단법인 두루에서 일하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네, 2021년 8월 15일에 미군 철수 선언이 있는 지 4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의 많은 지역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과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탄압되는 모습을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정부,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근무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해외 정부를 도운 탈레반의 반역자로 간주되어서 살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박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부터 4년간 운영한 지방재건팀은 현지 무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지가 로켓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병원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지방재건팀이 철수할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지인 조력자를 재정착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7년이 지났습니다. 현지인 근무자들은 한국 기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한국 기관 근무자와 가족이 한국 정부로부터 현지 탈출 그리고 이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인권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보호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는 자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현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그리고 본인의 체류를 걱정하고 있는 4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체류를 연장하고 강제 송환을 중지하고 또 구금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역시 2021년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귀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그 현지인과 그리고 과거 상주 거주자에게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난민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그리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서 미얀마 국적 외국인들에게 인도적 조치를 취했던 것과 같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4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적 외국인에게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지 상황이 심각하고 그리고 의지가 있다고 바로 지원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무관하지 않은 한국 기관에서 일한 현지인 조력자들이 한국 정부에 비호를 요청하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는 재정착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체류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해외 다수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자국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선진국으로서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난민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오는 날까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9.11 테러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미 미국의 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쟁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미국 국민으로서 내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지 말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 전쟁에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지금까지 점령해 왔습니다. 탈레반이 선한 사람이고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탈레반조차도 당시 30년간 지속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의 또 다른 결과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 무장 갈등의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테러 전쟁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한 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재건 지원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와 군대를 앞세운 재건 지원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고 또 다른 극단주의를 불러들일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정말로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의 부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IS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다시 탈레반이 점령을 했고 미국과 다국적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탈레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극단주의 집단들이 이른바 지하드에 참여해서 지금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채로 나토군은 2014년에 이미 빠졌고 미국은
오래 빠져서 급속도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지원을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어떤 국가 공식 평가서도 없습니다. 공식 평가서가 없다는 것은 참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협력했던 사람에 대한 책무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외교부에 물어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서가 있는지 제발 물어주십시오. 우리가 무차익겸하다고 얘기하는 미국도, 영국도 다 국가 공식 평가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평가서가 없어요. 이라크에서 파병했다가 쫓겨나듯이 나올 때도, 아프가니스탄에 2병이나 파병했을 때도 아무런 평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평가서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아프간 지원이 아니고 재건이 아니고 미국을 돕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산 동의부대가 마치 재건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지만 그 동의 안에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산 동의부대가 한 것은 그 악명 높은 바그람 기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탈레반의 저항을 부른 코란 모독 사건이 일어나고 고문이 일어났고, 저 사람은 탈레반이라는 증언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타나무로 데리고 가가지고 모기한 구금하는,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무지기수로 일어난 그 악명 높은 바그람 기지를 짓는 것을 한국 군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낳은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극단주의를 부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나 온당한 평가가 있습니까? 정말로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군대를 앞세워서 가능하지 않는 재건 지원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50년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건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군대를 뺐다고 아무 책임 없이 나몰라를 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어떤 인도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로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와 협력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점령했건 누가 점령했건 아프간에 정말로 재건을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관련 부들과 진지한 협의를 하는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수십 년 동안 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프간 민중들을 위해서 이제 참된 노력이 시작돼야 될 때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환경단체 불교환경연대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있고요. 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지원 팀장으로, 한국 JTS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원 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활동했고요. 저희가 이제 칸다르하고 카불 북쪽 칸다르의 난민 캠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칸다르에 한 70개 정도의 난민 캠프의 학교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카불 북부 쪽에 저희가 마을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카불 북부의 마을 개발 지원 활동을 좀 해왔었는데,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좀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근대 사회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도록 23년간 전쟁을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엔 3년간 전쟁하면서도 지금 현재 무수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얘기할 정도인데, 아프가니스탄은 10년간의 러시아와 소련과의 싸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3년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들이 발생했고요. 또 그 자국 내 군벌들끼리 어떤 그런 싸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을 받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그 아프간의 개입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끝난 이 아프가니스탄을 갖다 지원하면서 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믿질 못하고 누가 탈레반인지 누가 북부동맹인지를 갖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싸우면서 서로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서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식의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많이 보게 됐었고요. 어쨌든 저는 같이 학교하고 병원과 다리를 짓고 그다음에 마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아프간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많이 언쟁도 하긴 했지만 전 지금 한 15년이 지난 지금 그 아프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품과 품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와 같이 일했던 마하메드 하심은 7살 때 전쟁으로 어머니하고 여동생들이 죽고요.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난민으로 가서 거기서 약 한 20년 정도 난민 활동으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흔쾌히 같이 일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했던 그 사크라다라라는 마을 사람들의 그 하지 압둘바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에 아레프라고 하는 그 마을 지도자, 저희가 학교를 짓고 다리를 짓는 과정에서 정말로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고맙고 미안한 이런 마음이 막 볼 정도로 참 정말 애를 많이 쏟았습니다. 전 지금 돌아오고 난 뒤에도 지금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기회만 되면 아프가니스탄을 가보려고 또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마하메드 하심과 그 귀여운 꼬마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시간만 된다면 가려고 했었지만은 아마 저희 샘물교회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입국 금지 국가로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나 저제나 입국이 허가될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마하메드 하심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거의 불가능했었고요. 최근에 이 탈레반권 때문에 제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통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그 대화를 좀 했는데 지금 마하메드 하심은 그 사카르다라에서 지원했다는 이유로 저희 한국의 NGO와 같이 일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사카르다라는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마을은 점령이 됐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마하메드 하심이 우리 한국의 NGO와 같이 활동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아프간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NGO는 미국을 지원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샘물교회 사건이 발생한 이유도 단순하게 그냥 한국의 NGO가 그냥 테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NGO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는 곧바로 미국 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탈레반으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에게 직접적인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심은 굉장히 극도로 좀 불안해 있는 상태고 거기 같이 있는 그 꼬마들 사바나라든가 리기나라든가 그 다음에 할레드라든가 이런 꼬마들은 지금 제가 있었을 땐 5살, 6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20살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리그나는 여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20살 넘어서 이제 부르카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남편을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부르카를 쓰는 건 당연하고 남편과 함께하지 않으면 밖에 외출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2살 먹은 이 아레프하고 리아카드는 지금 탈레반이 지금 군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20세 젊은 청년들이 갖다가 강제로 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겁에 질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저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마음에다 하심을 갖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외교부하고 한국 대사관하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대사관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 쪽에 계속 이 호소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답장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15일 날 제가 듣고 있기에 15일 날 탈레반으로 하여금 한 4일간 외국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국인들도 대피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지원했던 아프간 사람들 갖다 도울 것이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어서 저희 제가 하심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읍소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15일 날부터 4일 동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15일 날 공항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만 가까스로 피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을 도왔던 그런 NGO라든가 아프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무런 보호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딸하고 아주 가끔 이 메일로 문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교부와 한국 대사관에 정말로 제가 간절하게 흡소를 할 뿐 아니라 호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참가한 것들에 대해서 시비 여부를 떠나서 저희 한국 NGO를 갖다 도왔고 한국 사람을 갖다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탈레반으로 봤던 저렇게 위협과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로 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탈레반은 지금 이후에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 부분 반혁명, 본인들이 혁명을 하는 것들에 반하는 무수한 세력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손을 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혁명 세력을 무력화시키든가 아니면 심지어 죽이든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마음에다 하심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보내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로 옳은 것일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알고 있는 아프간 사람만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제가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게 정말로 옳은 일일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로 인해 가지고 삶의 목숨, 가족과 본인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아프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사관과 한국 정부가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갖다가 점령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 삶의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NGO를 한국 사람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난민인권 네트워크의 이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106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반부를 낭독하고 후반부는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의 이영환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근데 지금 며칠 좀 불안을 조장하는 형태의 좀 기사들도 나온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던가 염려들이 과거 2018년에 예멘 난민들에 대한 약간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조금 증폭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취재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팩트 같은 것은 법무부나 외교부에도 좀 질의를 해주시고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도 받으셔서 지금 이 관련된 섬세한 부분들이 잘 해결돼서 평화를 모두 다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고 정부는 결국 탈레반의 정권을 이양했다.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카불 공항에는 수천 명의 탈출 인파가 몰려 마비되었다. 비행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동이다산 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과 오시노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으며 현지 안정화와 재건을 명목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책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등으로 근무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점령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7일 한국 대사관과 교민 철수는 완료되었지만 정부는 아직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오시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의 위협을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은 자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원할 경우 피난 조력이나 비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다양한 사유로 거주하거나 피난한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문턱 높은 한국의 난민 심사로 인해 이들 대부분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추방 직전에 있거나 보호소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17일 연초부터 55만 명 넘는 아프간인들이 분쟁과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며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보호 절차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의 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브라운 대학 왓슨 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약 24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7만 명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약 260만 명, 국내 실향민은 약 350만 명에 달한다. 미군 철수 이후 벌어진 현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목표와 군을 앞세운 재건 지원 시도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가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기구조차 미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의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실패로 점철됐고 미국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병과 군사 개입에 대한 한국 정부나 의회의 반성적인 평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20년 전 국제시민사회는 전쟁과 군사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점령이 또 다른 극단주의를 부를 것을 우려해왔다. 그 비극적인 결과는 이라크에서도 드러났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탈레반 역시 오랜 전쟁과 점령이 낳은 극단주의 세력이었다.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채 철수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쟁과 군사 개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강압과 점령에 의해서는 재건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책과 인권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피난길에 오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이 1996년 집권 당시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며 잔혹하게 국민들을 통제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해외로 탈출한 가운데
전 대통령, 총리 등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탈레반은 20년 전과는 다를 것이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언론을 통해 여성 앵커가 정직되었다는 소식, 탈레반이 잘랄라바드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특히 위협 속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을 이어가는 여성들의 연대를 보낸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 낼 것이다. 2021년 8월 20일 연명단체 일동.